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 제작과 유튜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공장 중개에 있어서 여러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라는 이런 규모가 제법 큰 공장에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물을 소개하였더라도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 약 한 6개월이 소요되고 혹여 결정이라도 되었다면 법무팀들이 내려와서 자신들 회사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로 작성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중개 보수의 경우에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하려고 하는 중개업자를 조금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특성, 또 사업자들이 매수, 계약할 때 어떤 결정 요건에 대해서 결정 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업무에 임하신다면 공장 계약에 이르기가 한층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0 내지 90%의 대출로 인하여 공장 매물의 연속성과 공장 중개 전문가로의 입문 과정, 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 저당법의 공장 건축법상 공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매매 계약 시 특성으로는 제법 규모 있는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물을 소개하였더라도 결정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계약 완성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고 1차 밴드급 공장을 거래 대상으로 공략하는 게 효율적 중개라 될 것이라 사료되며 공장을 중개하려면 필수 재원은 확실히 도로 폭이라든지 계약 전력이라든지 호이스트 종류라든지 또는 설치 대수라든지 그리고 청고 그리고 업종 코드 번호 그런 순입니다. 중개라는 것은 매물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소유자 즉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것인데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특성을 알면 공장을 중개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고의적인 부도보다는 납품 거래 업체의 부도로 원청업체죠. 원청업체의 부도로 연쇄적인 부도의 경험들이 많아서 신용도가 상당히 낮은 이유로 사업자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한 편이어서 부동산의 재테크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기계 도입을 더 선호하는 편이랍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대부분이 자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엔지니어 출신이고 중대 결정의 시간이 길지 않는 편이 이런 점이 좋은 장점이랍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매수 계약 시 결정 요건으로는 그 지역에서의 근로자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노동력 수급 문제가 첫째로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기술력을 보유한 종업원의 자신이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면은 공장 매매 자체가 또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업체의 접근성 저하, 즉 물류비용의 증가, 납품시간의 지연 등으로 인해 매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겠죠. 셋째로는 공장 매수의 자금 동원의 문제인데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공장 매수 계획을 진행하는 그런 이유로
정책적 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게 된답니다. 공장 외적 요인으로는 도로폭, 또 인접 공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 대상이고, 내적 요인으로는 현재의 공장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작업 동선이 적정하여야 한답니다. 다음으로 공장 계약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종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장을 매매하는 경우 80에서 90%의 대출과 함께 더불어 종전 공장에 선대출되어 있는 80에서 90% 대출의 원리금 부담, 즉 이중 금융 부담으로 인해 종전 공장을 신속히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종전 공장이 예비 매물 현황서를 미리 준비해 둔다면 중개 매물은 하나의 공장을 계약하면 종전 공장, 즉 또 하나의 매물이 접수될 수가 있는 이점이 있답니다. 또한 매입할 공장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그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 규모나 사정을 파악해서 또 다른 매수 또는 임차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예로는 어느 업체가 갑작스런 물량 발주가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 공장의 공간으로는 협소해서 안전사고의 염려도 있고 하여 급하게 임차 공장을 구하게 되는 요청을 받게 된답니다. 그런 이유로 2년 내지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해 공장을 확장 이전 계획을 세우게 된답니다. 계획한 규모보다 조금 큰 경우라면 일부를 임대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고 일부 임대 매물도 확보할 수가 있고, 종전에 운영하던 자가 공장 매각 매물과 임시적으로 임대하던 임대 매물까지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장 중개 전문가로 입문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약 완성의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매매 계약보다는 임대 계약이 빈번하기 때문에 공장 임대 계약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경험 쌓기로 공동중개만 한 것이 없답니다. 대신 소개받은 매물을 안내하고 난 후 매물 중개업자에게 그 상황 보고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예의이고, 매물 중개업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매물업자가 진행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쌓아가야 할 것이며, 계약이 진행된다면 중개 보수의 배분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의논해서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계약으로 진행되지 않고 차후 그 매물을 다른 고객에게 안내하고자 할 경우 필히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그 매물 중개업자에게 매물 상황을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달 과정은 공장 분양입니다. 매매 계약의 중개 보수보다 약 4 내지 5배의 이익으로 크겠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서의 업종 분포도나 규모, 시세를 잘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즉 시장조사죠. 그래야 실패 확률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특히 철저한 원가 분석과 분양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공장을 매물로 확보할 경우 그 공장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명도를 협의해드리고, 협의하면서 임차 고객까지도 확보하고, 건축업자로부터 그 분양 도면을 확보해서 다량의 매물을 확보할 수도 있고, 초기 분양 도면은 수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초기 분양 도면은 그림일 뿐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건에 맞는 공장 규모를 맞출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듯이 우측 그림과 같이 공장 부지 내에 도로를 접한 사무동 건물의 1층 식당에서 공장의 조업원과 더불어 외부인에게 식당 영업을 하였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유는 공장의 부대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장 저당법상의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가리키며 공장 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자산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공장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로 두 종류가 있는데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공예공장과 일반 공장으로 구분되는데 공예공장이라 함은 환경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을 말하고 일반 공장은 공예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갈로 열고 제조업소 갈로 닫고)는 이 용도의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공장 등록을 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